생글생글의 학생 기자로 활동했던 우리 생글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대학 입학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저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도 계열적 합형으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출신이고요. 경기도 소재 사립국제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을 목표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과를 꾸준히 목표로 해왔어서 경제 관련된 활동을 교내 수행평가에 어쨌든 엮어서 과목과 엮어서 그런 발표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 경제 관련 대회들에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환경 경제체험대회 2년 연속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수행평가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도 저도 정보를 많이 엮어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 R&D 활동도 정보를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탈북자의 자녀인 아이들인가 그런 그를 대상으로 이제 나름 명제학교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그 지역에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혹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일본어 가르치는 봉사를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에서 도서 제작하는 봉사도 오래 했었던 것 같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제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층 대표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층을 위해 봉사할 친구들 선발을 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중학교 때는 물론 가서 자소서 약간 논술 시험 비슷하게 그런 것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영어 내신을 봤던 것 같아요.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했는데 했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테스트 방과후를 들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매력 있는 학문으로 다가와서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더 공부해보고 이 과목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국제중학교였고 고등학교도 국제고등학교고 대학에서도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경제학과고 그러면 이 어학에 대한 재능이 아주 뛰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좀 내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토플이라든가 토익은 얼마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어쨌든 그런 시험을 따로 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공인 영어 성적은 없어요, 현재? 네. 그렇군요.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듣거나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영어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중학교 때부터 영어로 토론했었나요? 중학교 때도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 수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재능이 아주 뛰어난 분이군요. 우리 영재학교에 계신 분들도 언어는 잘해야 되죠. 어때요? 영어를 사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그 수학 과목이 많이 포함된 것도 있는데 인문학 과목에서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그 재량껏 교과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수업으로 영어 책을 하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영어 책이 교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개츠비 원서가 교재였다든가 그랬거든요. 영어로 수업하고 토론한 건 아니죠? 그냥 일반 수업은 생물 같은 거는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용어 같은 게 영어로 많이 돼 있어서 근데 그 교재를 그냥 수학 교재를 영어로 쓰는 것까지는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어 교재 정도까지는 해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 영어 교재라든가 또는 영어로 토론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의 경우에, 저는 한 오래됐는데, 지금 뭐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국제고등학교와 영재학교라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다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숙사 생활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통학하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평소 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의 어떤 학습 습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고 남은 시간은 뭐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했다든가 운동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였고 남았다기보다 하루를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요? 우리 박채분 생길이부터. 우선 저희가 7시 20분까지 등교였어가지고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서 일어나서, 아마 수면 시간은 제가 층대표였기 때문에 1시에 공부방 문이 닫긴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뭐 점검하고 학생들 인솔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한 2시에 수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났다면 4시간 반 정도?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교 수업은 5시? 6시까지인가요? 5시 정도까지. 그럼 5시부터는 기숙사로 옮겨서 하나요? 아니면 뭐 방과 후 학습 같은 걸 좀 하나요? 한 7시? 6시 정도에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9시 정도까지 하고,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면 11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기숙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11시 이후에 기숙사로 가고, 네. 11시 기숙사에 가서는 1시에 뭐 소등을 하나요? 네네. 그렇군요. 좀 빡빡한 생활을 했네요. 그 학교는 어때요? 영재학교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1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뭐 씻고 준비해서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고, 이제 7시에 이제 뭐 기숙사 학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점호를 하고,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서 이제 다들 이때까지,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괜찮으면 일어나기도 해서, 저는 그냥 평소에는 7시간 정도를 잤는데, 근데 저희 학교에 그 시험 기간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원래는 12시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2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제 뭐 밥 먹고 씻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2시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7시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뭐 바로 자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부 부족한 학습을 하기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하여간 6시간은 잔 거네요. 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네요. 한 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 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근데 기숙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하고 학교 사이가 멀진 않죠. 네. 가깝죠. 뭐 다 사실 한 울타리 안에서 하니까 뭐 그런 건 없었을 텐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빡세게 고교 생활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뒤에 이 체육 활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좀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또는 어떤 그 좀 나의 어떤 그 빡빡한 긴장을 풀기 위한 무슨 릴렉스 타임 같은 그런 건 따로 없었나요? 저는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이어서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나마 뭐 저녁 시간이나 저녁 같이 네, 먹으면서. 야자가 끝난 후라던가 이런 시간대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도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말했듯이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서 친구들끼리 되게 친하고, 그래서 뭐 힘들면 뭐 힘들고 되게 막 이제 과제가 많고 이러는 되게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뭐 서로 힘든 거 아니까 뭐 그럴 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뭐 학생 수가 적어서 그리고 기숙학교이다 보니 제 아침부터 끝까지 심지어 뭐 잠은 같이 안 잤겠지만 어쨌든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동급생들과는 아주 긴밀하게 같이 지내야 했던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급생끼리의 참 무정도 참 돈독했을 것 같긴 하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동급생이 또 자기의 그 대입 경쟁자였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아주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할 때 이제 2주 전부터 좀 학습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뭐 내신 공부를 뭐 따로 잘하는 그런 비결이 있었나요? 뭐 두 분 다 내신이 조금 낮아서 말하기가 좀 뭐 할 텐데. 그냥 저는 이제 배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배운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뭐 그러니까 단원별로 보통 나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필기를 한 거를 좀 짧게 뭐 한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한 4-5장에 정리를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고 저는 그거를 이제 제목만 따라 쓰고 아는 거를 이렇게 써보는 뭐 나름 백지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거를 했었는데 그 정리를 잘 하면서 하나의 그 노트로 좀 정리를 잘 했던 부분이 있네요. 박재빈생 그리도 뭐 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었나요? 저는 노하우라기보단 사실 제가 등급이 높지 않아서 막 특별한 공부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수행평가가 평소에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어쨌든 시험이 다가오면 네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2주 전부터 뭐 학교에서 안 나가고 계속 기숙사에 있으면서 되게 몰입해서 공부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도 좀 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내신하고 다르게 수능 공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있나요? 네. 어쨌든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기보다는 응용해야 하는 게 수능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다른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1, 2보다는 고3 때 좀 더 집중해서 수능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정찬 생그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냥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 수능을 잘 못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왔고 이제 대입에도 그 수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수능을 안 보고 네. 그렇군요. 수시는 이제 수능 없이도 갈 수 있는 데가 있죠? 네. 네, 수능 최저 기준 이런 것도 없는. 네, 그런 쪽을 찾아서 했고. 예. 네. 아까 말한 그 합격했던 그 학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수시로 가되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네. 그런 곳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수능 안 보고도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사실은 20학번도 그렇고 21학번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저 수업을 거의 못하고 있긴 아니 못한다기보다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은 좀 만족스러운가요? 저는 잠깐 학교 기숙사에 다녔어가지고 지금 대학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번 학기에 기숙사 예, 들어가서 그렇군요.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듣고 했었어요. 여긴 대전 출신이니까 기숙사 생활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숙사에 와서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고 있고,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기숙사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 사는 친구들, 선배들이랑 이제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생글 학생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생글을 좀 고교 때도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생글 기자 활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었어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 생글 신문을 구독하는 상태여가지고 신문을 보면서
여기서 기자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정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 공부를 좀 더 어쨌든 기사를 쓴다고 하면 심도 있게 하게 되고 해서 경제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진로 선생님께서 그 생글생글 신문을 항상 수업 시간에 나눠주셨는데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 뭐 다 관심 있고 재밌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 재밌는 게 있어서 많이 읽어봤고 또 마찬가지로 그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나도 뭐 글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